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윤 작가입니다. 항상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텐션을 높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오늘 알파치노 네. 여인의 바람둥이. 향기. 알파치노가 왜 바람둥이야? 사랑꾼이지. 아휴, 저렇게 남자들이 보는 눈하고 여자들이 보는 눈하고는 좀 다른가 봐요. 왜? 사랑꾼. 조사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첫째 자녀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엄마가 바람둥이죠. 결혼을 안 했잖아. 알파치노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동이겠죠. 아, 책임을 지지 네. 않는다기보다는 그 알파치노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알파치노는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정착을 못해. 그 어머니도 그랬고 뭐 해가지고 그 정착을 못하고 뭐 그렇게 좀 부초 마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아니 그거는 그 바람둥이 그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럼 다 그렇게 뭐 그런 그쵸? 네. 우리가 오늘 할 거 여인의 향기잖아요. 아파치노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의 향기 제목이랑 실제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그런 느낌이랑은 좀 다른 영화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게 달랐어요? 제가 이제 제목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제목을 지어주고 싶지만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어찌됐든 이 여인의 향기라고 어울리진 않아요. 이 알파치노가 장님이잖아요. 네. 이제 눈을 이제 실명을 한 태역 군인 역할을 하는데 코 그 후각이 굉장히 민감해서 그 사람의 그런 향을 잘 맡더라고요. 그래서 특징을 알아내고 성격도 알아내고 이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이더라고요. 이 여인의 향기가 우리가 본 거는 92년도 미국 영화를 봤어요. 근데 여인의 향기가 1974년도 이탈리아 영화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1974년도 이탈리아 영화가 있는데 그때 여인의 향기는 그 알파치노가 연기한 태역 장교 역에 초점을 맞췄어. 거기에도 이제 학생이 나오기는 하는데 학생보다는 태역 장교한테 초점을 맞춰서 이탈리아 여인의 향기 1974가 있었고 그다음 우리가 본 거는 1992년도 미국 영화 알파치노와 그 학생이 나오는 영화가 92년도 미국 영화가 여인의 향기가 있었죠. 거기에서 하나 더 이건 원작이 있어요. 원작이 소설이야. 원작 소설이 있는데 지오바니 아르피노의 원작 소설이 있는데 그때 제목은 어둠과 꿀. 그 제목은 더 이상한데? 어둠과 꿀. 나 머릿속에 이렇게 사악한 생각이 이렇게 자꾸 스치네요. 왜? 어둠과 꿀이 왜 사악해? 아니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니 그 어둠과 꿀에서 사악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설명하면 이게 야한 거야? 네. 어머나. 음담패설. 어머나. 방송 정지 당할까봐 제가 얘기를 못하겠네요. 알파치노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치노를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하는데 이 알파치노가 오스카상에 한 번도 아카데미 그쵸. 시상식에 노미네이트를 그러니까 그 후보로 올라간 게 한 8번 돼. 많이 올라갔네요. 네.
8번 올라가고 8번만 그러니까 7.8기만에 이번에 그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거야. 뭘로? 여인의 향기로. 대부 아니고요. 그렇지. 저는 알파치노 하면 딱 떠오르는 대부잖아. 게 대부예요. 그런데 대부로는 못 받고 여인의 향기로 받은 거야. 그 연기 잘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향기의 알파치노 연기를 잘하기는 했는데 그 외의 작품들이 더 잘했거든. 그런데 그때는 못 받고 여인의 향기 때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가 좀 많았어. 뭐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여인의 향기가 92년도에 개봉이 됐을 때 같이 붙은 작품들이 좀 약했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알파치노가 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지. 너무 늦게 받았다. 그렇지. 그 전작들이 더 잘 했으니까. 그래서 알파치노가 너무 늦게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 알파치노 시기 20세기 그러니까 알파치노가 지금 84? 막 이렇게 됐을 거야. 84인가 이렇게 됐는데 80 우리나라 나이로 한 84 그리고 미국 나이로 80한2 뭐 이렇게 됐을 거야. 근데 요 나이 때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 약간 잭 니콜러스, 더스틴 호프만, 로버트 드니로가 발음 좀 제대로 하세요. 미안해. 혀가 막 꼬인다. 우리 격 좀 높입시다. 우리 드라마 천국. 네. 잭 니콜스. 예. 더스틴 호프만. 욕 나오네요. 로버트 드니로. 워렌 비티. 안소니 호킨스. 쟁쟁하잖아. 저 다 들어본 이름들이네요. 그때 네. 활동했던 배우들이야. 네. 그러니까 미국 배우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뽑는 연기 제일 잘하는 배우가 원탑의 알파치노하고 로버트 드니로가 뽑혀. 뭐 진짜 다들 잘해. 나머지들도 다 잘하는데 그래도 배우들이 제일 존경하는 배우로 알파치노를 뽑아. 로버트 드니로하고. 근데 알파치노가 내 개인적으로는 로버트 드니로도 연기를 잘하지만은 알파치노가 더 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우리가 알파치노 이야기를 할 때 대부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난 대부보다 여인의 향기를 더 꼽아요. 여인의 향기의 알파치노의 연기는 진짜 훌륭했어. 눈을 막 희번떡거리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눈 안에 모든 게 이 사람의 그런 감정,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알파치노가 여인의 향기에서 장님 역할로 나와요. 맞아요. 장님 역할로 나오는데 팽아도 이제 영화를 봤으면 알겠지만은 이 알파치노의 그 시선 처리가 기가 막혀. 맞아요. 초점이 없는 시선으로 눈을 깜빡이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이 알파치노가 이 여인의 향기를 찍을 때 안구 건조증이 걸렸대. 그 정도로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그 시선에 초점이 없이 멍하니 먼 곳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시선이. 그러면서 앞에 있는 배우와 대사를 해. 시선은 따르게 처리하면서.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여인의 향기가 롱테이크를 막 찍어. 그 롱테이크가 뭐냐면은 필름을 끊어가지 않고 계속 이어서 찍는다라는 거야. 한 필름으로. 그건 뭐냐면 눈 깜빡이는 게 다 캐치가 된다라는 거야. 롱테이크로 찍다 보면은 만약에 필름을 그러니까 영화를 끊어가면서 찍으면은 한번 끊을 때 눈 깜빡이고 좀 풀고 그게 되는데 이건 롱테이크로 쭉 밀고 나가니까 눈 깜빡임도 없이 초점 없는 그 눈빛으로 영화를 계속 찍은 거야. 알파치노가 대단한 거야. 그렇죠. 나는 그 여인의 향기의 알파치노 눈을 보면서 영화를 봤거든. 저도요. 이게 눈이 또 유난히 크잖아요. 알파치노 눈이. 그리고 눈동자가 눈동자는 움직여요. 근데 이게 멍한 시선이 없는 그렇지. 눈동자. 그거 연기하기 힘들잖아요. 진짜 장님으로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치. 굉장히 연기를 잘했어. 근데 이 사람은 연기도 타고나는 건가요? 그럼요. 아. 일단
여인의 향기의 줄거리를 먼저 얘기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알파치노 얘기를 좀 합시다. 이거는 이제 영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환경으로 인해서 추수 감사절에 가족들과 이제 보내는 것보다 혼자 이제 단기 아르바이트를 혼자 보내기 위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그 고등학생이 있어요. 찰리라는 학생인데,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중형으로 퇴역한 그 프랭크 슬레이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겪게 되는 이제 다양한 에피소드를 이제 전개한 영화입니다. 네, 짧게 잘했죠? 네. 길게 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짧게 했습니다. 아니 짧게 하는 건 좋은데 네. 내용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여행을 떠나요. 뉴욕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프랭크는 이제 하나씩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찰리를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찰리도 자기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고민이 있어요. 그 학생들 사이에 그런 해결해야 될 고민을 안고 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둘이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는 사실 힘들고 봐야 이거는 딱 몸소 느끼게 되고 명대사들이 또 끝내주거든요. 네. 부연 설명을 하시고 조금만 싶으세요? 예, 하세요. 조금만 한다 그러면 내가 일부러 이렇게 여지를 남겨주는 거예요. 일부러? 네, 내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여기에 이제 두 명의 배우가 나오잖아요. 네. 알파치노와 그 알파치노는 퇴역 군인으로 나오고 크리스 오도넬이 이제 학생으로 나와. 학생으로 나오면서 이 두 사람이 뉴욕으로 여행을 갔죠. 네. 알파치노는 그 갈림길에 섰어요. 그 두 사람이 다 갈림길에 섰어.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네요. 그러니까 알파치노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고, 그다음 그 학생은 밀고를 하느냐 마느냐. 맞아요. 그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했거든. 네가 밀고를 하면은 내가 너 하버드에 붙여주겠다. 하지만은 네가 밀고를 안 하면은 학교에서 잘라버리겠다. 그 갈림길에 쓴 거야. 그 학생은 이번 뉴욕 주말 동안 뉴욕을 갔다 와서 월요일 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밀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알파치노는 이번 주말 뉴욕 여행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둘이 결정을 해야 돼. 이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갈림길에 선 두 사람이 뉴욕으로 여행을 간 거야. 그게 여인의 맞아요. 향기야. 저도 그거 보면서 이 찰리의 고민이 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리고 어떠한 결정이 현명한 결정일까? 이게 자꾸 내 고민이 돼서 저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퇴역 군인은 사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의 고민보다 저는 찰리의 고민이 저한테는 더 크게 와닿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 이탈리아 영화가 있고 여인의 향기가 그다음에 이제 92년도 미국 영화가 있는데 이탈리아 영화에서는 찰리의 이야기는 조금 약해. 이탈리아 영화에서는 찰리의 이야기는 좀 적고 미국 영화에서 그 92년도 미국 영화에서는 찰리의 역할이 반반 비중으로 들어왔지.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반반 비중으로 들어오면서 알파치노가 어른의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여인의 향기가 더 완성도가 더 높지 않았을까. 이탈리아 여인의 향기는 내가 못 봤어요.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92년도 미국 여인의 향기의 완성도가 이 찰리와 알파치노의 비중이 비슷하게 가면서 또 알파치노가 마지막에 어른의 역할을 해주고 요게 그쵸. 괜찮지 않았을까? 더 그 이탈리아 영화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파치노. 아까 알파치노 할 얘기 있다며. 뭐 바람둥인 거 말고는 뭐요?
이 사람은 음, 정말 예술가인 그렇지. 기질을 타고난 것 같아요. 정말 외로움을 싸우고 음. 절망과 싸우고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천부적인 연기자이고 그러니까 예술가인 것 알파치노 같아요. 어린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음, 알파치노가 대부에 출연을 했잖아. 음. 거기에 알파치노가 시실리아 출신으로 대부에 네. 나왔어. 음. 진짜 알파치노가 시실리 출신이야. 아, 그 부모님들이 시실리에서 뉴욕으로 온 거야. 몸소 밴 연기를 하셨네요. 그렇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알파치노가 굉장히 그 싸움꾼 기질도 있고 전학도 자주 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집이 부자는 아니었어. 가난했지.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그다음 이제 했는데 알파치노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스탠딩 개그를 그러니까 스탠딩 코미디언 출신이야. 그걸로 이제 젊었을 때 스탠딩 코미디를 하면서 그 뭐랄까 좀 수입을 좀 얻었고 거기에서 배웠던 연기들이 이제 지금 이제 알파치노 연기하는데 밑거름이 많이 됐고 알파치노 역시 자기가 스탠딩 코미디 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러다가 알파치노가 바뀐 게 뭐냐면은 액터스 스튜디오에 입학하면서 인생이 변하게 된 거야. 거기서 이제 액터스 스튜디오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연기 학교야. 연기 학교인데 거기에서 스승을 만나서 대부를 찍고 용감한 변호사에 나오고 그런 식으로 그 승승장구를 하게 됐지. 그러니까 그 액터스 스튜디오를 다니기 위해서 그 길거리 극단에서 연기도 했고 스탠드 코미디 쇼도 했고 뭐 그런 걸 해가면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쫙 풀리기 시작했지. 그 학교에서 연기를 많이 배웠어.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난 그렇지. 거죠. 거기가 액터스 스튜디오라고 지금도 뭐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거기서 이제 메소드 연기 뭐 이런 걸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된 거지. 그래서 승승장구를 하게 된 거지. 갑자기 윤 작가님은 제대로 된 스승을 아직 못 만나셔가지고 연기자의 꿈을 접으셨나 봐요, 그죠? 그 대신 이제 작가님이 되셨으니까. 네. 제대로 된 스승보다는 이제 일찍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발목을 잡았지. 발목을 잡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일찍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런 꿈들을 좀 버리게 됐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제가 명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탱고는 스텝이 꼬이는 것이고 꼬이면 다시 시작되는 것.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 뭐죠? 이 여인의 향기의 명대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스텝이 꼬여야 탱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네. 거기에 이제 대사 중에 스텝이 꼬여야 탱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스텝이 꼬여야 인생이다. 그렇게 되는 거야.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탱고가 인생인 거야. 스텝이 꼬여야 인생. 평탄하게 아무 일도 없이 간다 그러면 그건 인생이 아니다 이거야. 스텝이 꼬여야 인생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멋진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도나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쵸. 그 처음 탱고 추는 장면 가르쳐주는 장면에서 이제 탱고 가르쳐 드릴까요 하니까 이 여인이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수할까봐 못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하죠. 얘기를 하죠. 스텝이 엉키면 바로 탱고다. 그 이 장면이 또 여인의 향기의 아주 제일 큰 장면이지. 큰 장면인데 이거 왜 이렇게 큰 장면 이거 이 포스터 그림만 사진으로 봐서는 이 영화를 다 짐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네. 여인의 향기 하니까 조금 에로 냄새가 났던 그쵸. 거야. 사람들이.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그랬어? 네, 그래서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로라서 안 본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라고 딱 그런 그리고 제가 알파치노라는 그런 배우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배우라서 뭐 대부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랬는데
근데 윤 작가님이 이거 명작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요번에 또 이제 처음 이 봤잖아요. 알파치노의 비웃는 거예요? 아니야. 비웃는 것 같은데 표정이? 어떻게 이걸 안 보지? 여인의 향기를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안 본 사람 많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이 여인의 향기가 네. 미국에서 당시에 네. 미국에서 평점이 9가 나왔어. 8.8, 8.9 뭐 이렇게 나왔어. 9 정도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 평점은 전문가 평점도 9가 나왔고 관객 평점도 9가 나왔어. 만점이 나온 거야. 8.9, 8.8 이렇게 나온 거야. 굉장히 여인의 향기를 그 에로물로 보는 사람들이 보러 갔다가 나오면서 에이 하고 욕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여인의 향기가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관객 평점과 전문가 평점을 받았지. 좋은 영화야. 네, 보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와우 이런 말이 딱 굉장히 나오더라고요. 단순한 스토리인데 네, 맞아요. 어렵지 않은 스토리인데 알파치노라는 대배우가 연기를 함으로 해서 감동이 크게 온 거지. 그것도 그렇고 이런 두 갈림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해결하는 그 과정이나 해결하는 장면이 나중에 통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른인 저를 좀 부끄럽게 하는 그런 네,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달리 대작이 아니구나. 이 명작이 참 괜히 명작이 아니네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네. 탱고 한번 추고 갑시다. 추세요. 좀 박수를 치겠습니다. 네. 자, 그 여인의 향기 OST 중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첼로와 피아노가 같이 하는데 제목이 셀리 탱고. 제 개인적으로 명대사라고 하는 명이 붙잖아. 대사에 명이 붙는 대사들은 무릎을 딱 치는 또는
해머로 머리를 탁 맞는 아니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여인의 향기에 나오는 대사들은 그렇게까지는 가슴을 치거나 무릎을 치거나 뭐 머리를 치거나 뭐 이런게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연기를 너무 잘해서 명대사가 됐어. 난 그렇게 거예요? 생각해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명대사가 됐지 대사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평범한 노멀한 그런 대사였는데 연기 때문에 명대사가 됐다. 왜? 알파치노니까. 굉장히 알파치노를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 싫어한다기보다 바람둥이라서? 아니 뭐 그 사람의 사생활이니까. 근데 바람둥이 너무 자유분방한 사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아니에요. 들기도 합니다. 네. 알파치노가 알파치노를 그러니까 알파치노를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알파치노를 은둔형 예술가라고 불러. 그러니까 알파치노는 그 인터뷰도 잘 안 해. 사람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도 잘 안 하고 집 밖을 안 나가. 집 안에서만 있어.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자주 바뀌었나? 뭐 그런 건 없지 않아 있겠는데 뭐 또 즐거움을 또 그쪽에서 찾을 수 그런 있죠. 거 같아. 뭐 숨어서 은둔형 예술가님께서 네. 근데 알파치노에게 한 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한 명만 아니던데. 그러니까 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알파치노와 사랑한 딱 한 명의 여자가 있어. 누구게? 다이앤 키튼? 그렇지. 다이앤 키튼이었어. 아니 근데 그 여자분을 사랑한 걸 어떻게 알아요? 다이앤 키튼은 알파치노를 정말 사랑했어. 네, 그리고 저는 읽었어요. 저도 그거는. 다이앤 봤어요. 키튼이 자서전을 썼는데 아주 구구절절하게 썼어. 알파치노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썼는데 첫눈에 반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알파치노하고 다이앤 키튼하고 대부 1에서 만났어. 대부 1에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알파치노도 첫눈에 반했고 다이앤 키튼도 첫눈에 반했어. 반했는데 대부 1에서는 그냥 배우로 같이 영화를 찍다가 대부 2에서 이제 연인 관계가 됐지. 아니, 이 예술성을 봤나 봐요. 그런 기질을 우스갯소리로 네. 다이앤 키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파치노 재밌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야. 인터뷰를 하는데 알파치노 재밌냐라고 물어보니까 다이앤 키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알파치노는 집에서 섹스피어를 읽고 있대. 섹스피어를 읽고 섹스피어 대사를 연습을 하고 그러고 논대. 그게 재밌겠니?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알파치노는 집에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섹스피어를 제일 좋아했어 알파치노가. 그 섹스피어 유튜브에 알파치노가 베니스 상인의 그 베니스 상인을 연극으로 알파치노가 하는 장면들이 유튜브에 떠요. 거기서 보면은 연기가 기가 막혀. 자막 깔리니까 봐봐. 한글 자막 깔리니까 봐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연기가 엄청나. 그냥 연기만 보는데 뭐 자막까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근데 아무튼 다이앤 키튼하고 알파치노하고 20년을 대보 1, 2, 3를 같이 찍으면서 20년을 살아가을 했어. 오래 했지. 오래 했는데 부부나 마찬가지. 그렇지. 그렇게 오래 사랑을 하다가 다이앤 키튼이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결혼은 근데 안 했죠. 그러니까 다이앤 키튼이 도저히 못 참는 거야. 알파치노한테 얘기했어. 나랑 결혼해줘. 그렇지. 20년을 사귀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다이앤 키튼이 알파치노가 너무 좋은 거야. 결혼해줘. 라고 얘기했더니만 알파치노가 no. 그리고 떠난 거야. 아니 10년을 사귀었는데 왜 노라고 했을까요? 나는 그 정착 못하는 알파치노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더 난 놀란 게 뭐냐면은 그러면 결혼을 해달라는 말을 안 했으면 그렇지. 계속 만날 의향은 있는 거예요? 계속 갔지. 뭐야? 책임지기 싫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애가 셋이잖아. 알파치노 애가 셋이야. 다 엄마가 다르지. 애가 셋이 있어. 아니
그리고 지금 바람둥이 많네. 50살 어린 여자랑 살고 있어. 아, 또 그래요? 바람둥이 지금도. 많네. 자유용원이네. 아, 힘든 사람이네요. 지금도 50살 어린 여자랑 살고 있어. 아, 그 무슨 매력이 유튜브에 있을까? 알파치노가 요 어. 근황이 찍힌 게 네, 나왔는데 자기 집 앞에서 워크맨, 그러니까 헤드셋 끼고 음. 노래 들으면서 길거리 걸으면서 혼자 춤추는 장면이 있어. 아. 그게 유튜브에 찍혀가지고 조회수가 빵 터졌던 장면이 얼마 전에 찍힌 거야. 근데 그 노인네가 이어폰 끼고 노래 아, 진짜 자유용원 맞네요, 진짜. 거리면서 춤추면서 이제 집 앞에 지나가는 장면을 찍은. 그 50살 연하 그 여인하고는 결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안 했지. 아. 그 50살 여자도 기장가 아마 그럴 거야. 음.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이앤 키튼하고 알파치노가 헤어졌단 말이야. 네. 결혼을 하자 그래갖고 헤어졌어. 지금도 다이앤 키튼 살아 있어. 알파치노로 살아 있는데 다이앤 키튼이 텔레비전 쇼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알파치노랑 헤어졌잖아.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그렇게 물어봤어.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남자가 누구냐? 아. 응? 그랬더니만 다이앤 키튼이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알파치노 R이야. R. 그래. 그러니까 다시 만나고 싶은 남자도 R이고 섹시한 남자도 R이고. 세상에 그렇게까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알파치노와 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는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대. 한 번도. 알파치노랑 헤어지고 나갖고 30년 동안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대. 난 알파치노보다 그 여자분이 더 대단한. 다이앤 키튼이. 그러니까 대단한데요. 다이앤 키튼이 그 정도로 대단한 거야. 그런데 알파치노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백상예술제 뭐 이런 영화제에서 공로상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공로상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하잖아. 거기에서 다이앤 키튼을 얘기를 했어.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당신은 진정한 예술가다. 당신을 언제나 지금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사랑한 연인에 대한 그런 보답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랑 어떻게 살 수 있어? 나는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내 구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어찌됐든 저의 삶의 방식하고는 좀 달라서 그러니까 좀 놀랍네요. 네. 다이앤 키튼이 진짜 이 남자를 사랑했구나. 그쵸. 헤어지고 존경하네요. 나서 지금까지 데이트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쵸. 그리고 자기는 제일 사랑스러운 남자, 섹시한 남자, 어떤 남자, 다 모든 남자 중에 하나가 알파치노. 그렇게 얘기를 했지. 다이앤 키튼이 이뻐. 지금도 이뻐. 어르신이 됐는데도 곱게 늙었더라. 우리나라 같으면 연료문 세워드려야 될 정도인데요. 연료문까지는. 근데 아무튼 참 알파치노 하면은 다이앤 키튼이 동의어로 떠올라 같이들. 그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멋있는 여자야.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여자라고 난 생각을 해. 그럼 알파치노 사랑을 모르는 남자 맞네요. 그렇게 보면. 알파치노는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지. 우리 사랑이 알파치노 여기는 그쵸, 이야기는 그렇게만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가 또 알파치노 길어질 것 대단한 같아요. 배우인데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그래요. 하고 여인의 향기를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네네. 여인의 향기 얘기를 네, 하도록 그래요. 합시다.
어때요? 인생이 꼬이는 게 그게 탱고를 인생이라고. 한번 배우 나이 스텝이 여인의 꼬이는 게 향기를 인생이라고. 여인의 예. 향기를 그러니까 92년도 개봉했을 때 난 여인의 향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향기를 보고 탱고를 너무 배우고 싶은 거야. 탱고를 추고 싶은 거야. 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니? 탱고? 저 줌바 배우고 있어요, 요즘에. 줌바하고 탱고하고는 좀 다르지. 다르긴 해도 뭐 춤은 똑같잖아요. 그래갖고 네. 이제 음. 그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가 언젠가 몇 년이 지나서 예술의 전당 안산 예당에서 네. 그 탱고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사교 댄스를 네,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아. 그래서 갔지, 등록했지. 했어요? 어, 거침이 없으시네. 진짜 탱고를 배우고 싶었어. 야. 근데 거기서는 탱고는 안 가르쳐주고 간절했네. 네. 뭐 다른 거 이제 뭐 이렇게 뭐 가르쳐줬어요? 했는데 내가 몸치구나. 확실히 좀 알게 됐고 좀 그랬지. 제가 학교 근데 다닐 꼭 때 진짜 탱고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 제가 고등학교 때 음. 아니 중학교 때였네요. 우리가 탱고가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지루박이다. 탱고가 그래. 아니고 지루박인데 제가 그때 박자 감각이 없다고 우리 무용 선생님한테 머리 한 대 쳐맞고는 그 뒤로는 그런 춤은 관심이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 여기 알파치노가 탱고 출 때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안 들었구나. 네, 안 들고 그 여자의 그 여자 도난가? 네, 로나 의상만 보게 됐습니다. 이쁘게 생겼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영화 이야기를 잠깐 네. 할게요. 이 알파치노가 이제 그 향기에 굉장히 강하잖아. 그렇죠. 비누향 특히. 아까 모든 향에 강해. 네, 네. 그러니까 모든 냄새,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서서 어디를 가고 움직이고 하는 것을 냄새로 그쵸, 다 파악하죠. 알아, 파악해. 근데 어쩔 때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통찰력이 있어서 저 사람 진짜 보이는 거 아니야? 그렇지. 또 심지어는 저 사람 무슨 초능 사람을 깨뜨려 보는 뭐 그런 관심법? 네, 그런 게 있나? 이럴 정도로 그런 성격이나 생각들을 읽어내더라고요. 왜 향기로 했을까? 왜 냄새로 했을까? 작품에서. 저는 어쨌든 그 제목하고 이 영화하고는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작가님이 질문을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이 사람에게는 그 독특한 그 사람마다 가지는 독특한 향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 향기를 파악을 하면 이 사람을 알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여기서는 이런 제가 어디서 이거는 본 거예요. 좀 얼토당토 않지만 이제 그 여인의 향기를 맡음으로써 이 남성의 강함이 여인의 이런 여인이 더 이상한 것만 봐 맨날. 저는 그런 것만 눈에 띄죠. 이렇게 약할 것 같지만 어쨌든 여인이 이런 강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인의 향기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 크게 동요되진 않아요. 어쨌든 그 의문점을 좀 해소해 주는 거는 그래도 그 블로그였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아까 팽아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난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네. 사람마다 각자의 향기가 있고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향기가 나고 나쁜 사람한테는 악취가 나고 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항상 팽아한테는 좋은 향기가 나. 전 조금 삼겹살 냄새가 항상 나. 그래요. 조금 진짜 할 말이 없네. 아니 삼겹살은 농담이고 진짜 팽아한테는 좋은 냄새가 나고 신경 쓰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사람들한테 그 향기라는 냄새라는 것을 이 알파치노는 그걸 찾아내는 거지.
감별해낸 거지. 네, 갑자기 그래서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네. 내가 말이 맞니? 아니요. 제가 말을 끄는 거예요. 음. 저 이제 겸손해지기로 했어요. 어. 우기지 않기로. 그래서 알파치노가 찰리를 잡는 거야. 그리고 응원해주고 그의 향기를 맡고. 맨 처음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그 찰리의 그 학교의 그 여선생님 있죠. 역사 선생님이었나? 경제 선생님이었나? 근데 그 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무슨 비누를 쓰십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거기서 눈빛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 알파치노를 쳐다보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같아요. 그 관심.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란 표현은 좀 그런가요? 어떤 호기심을 유발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그건 이제 1차적인 표현이고 네. 2차적인 표현은 뭐냐면은 알파치노는 내면을 본다라는 그쵸, 얘기지. 맞네. 그 표현이 맞아요. 내면을 볼 줄 안다라는 표현이 맞지. 뭐 무슨 비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알죠. 근데 표현을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지. 저렇게 또 잘난 척을 하시네. 제가 한번 동의를 하고 긍정을 했으면 또 한 번은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저렇게 잘난 척을 하고 자기가 혹 받아먹고 끝나네. 여기에 여인의 향기에는 몇 가지 명장면들이 있어요. 그쵸. 난 명대사보다는 명장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탱고 추는 장면. 나 그게 명장면이었어요? 명장면. 나는 그 장면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뜬금없이 밥 먹다가 저 홀 한 가운데에서 저렇게 춤춰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는 형 중에 한 분이 네, 이제 네. 시각장애인이야. 네. 난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그 형이랑 같이 동네 형들인데 형들이랑 같이 캄보디아로 같이 놀러 간 적이 있었어. 여행을 같이 갔었는데 그 형이 이제 안 보이니까 내 팔을 잡고 이제 같이 걸어가. 야, 흉아 일로 와. 딱 잡고 가. 그래서 쭉 캄보디아 이렇게 여행을 가면은 내 역할이 뭐냐면은 형, 그러니까 이제 길 갈 때는 앞에 계단 4개. 바다가 안 좋아. 웅덩이 있어. 내 옆으로 좀 붙어. 그럼 이제 내가 길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다음 이제 캄보디아 뭐지? 무슨 사원이지? 앙디요? 이렇게 입에서 돌다가 안 나. 그 사원 있잖아. 네. 큰 사원. 그 캄보디아. 앙뚜아네트 뭐. 아무튼 그 사원에 가가지고는 이제 서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형 여기서 보면은 그 사원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축구장만한 웅덩이가 있고 앞에 사원이 있는데 다 돌로 만들었고 돌이 되게 정교해.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그 돌 이건 원숭이 산 같아. 뭐 이거 무슨 산 같아. 옆에서 설명을 이제 내가 입으로 막 해주면 그 형은 이렇게 듣고 그래? 막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야. 그래서 한번 만져보자. 그러면 만져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가이드 그 형님 가이드를 했지. 그런데 이 여인의 향기에서도 찰리가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 그쵸. 정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무대는 몇 피트고 왼쪽에는 밴드가 있고 오른쪽에는 식탁이 있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 알파치노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춤을 추는 거지. 거기에서 제일 더 크게 나왔던 게 페라리 몰 때. 맞아요. 페라리 운전할 때. 나 그거 좌회전 언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 둘, 지금 차 빡 돌리고 그 최고 속도로 달리고. 그쵸. 너무 불안해서 혼났어요. 그게 보면서. 또 여인의 향기의 명장면 중에 또 하나가 페라리, 탱고. 너무 무서워서 두 가지가 있었지. 막 빨리 돌리고 싶더라고. 그 페라리는 사고 날 것 같아. 사고 날 것 같지. 그래서 둘이 그냥 갈 것 같지.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이라는 얘기를 그렇지. 하는 거네요. 그죠? 이제 영화를 좀 볼 줄 아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또 풀어지네요. 그게. 그래. 그리고 이 친구를 찰리를 자기가 꼭 집어서 데리고 다니잖아요. 아까 그 작가님 말 듣고 내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친구의 그런 독특함, 그러니까 독특하냐 이 친구만의 가지는 그런 모범적인 바른 생활,
그렇지. 예, 청년이라는 거를 아마 음. 감지해서 이렇게 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지켜주고 싶었지. 그리고 고민이 뭔지도 딱 듣고 캐치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난 이 영화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같이 고민하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네. 알파치노가 첫 장면에 보면은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 첫 장면에 굉장히 고약한 늙은 네. 노인네로 나와. 근데 그거 보고 왜 저렇게 조울이야? 왜 저랬지? 내가 그리고 어쩌자는 거지? 이러면서 굉장히 고약한 늙은 음. 노인네로 나오다가 형네 집인가 동생네 집인가 거기서 형네 집이에요. 형네 집이지. 가서 형네 집을 갖고 그쵸. 싸우잖아. 조카들하고 막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치노가 장님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쵸. 그리고 뉴욕에 가서 다 전화를 하잖아. 내가 누군데, 내가 언제 여기 와서 뭘 먹었는데 그거와 같이 해주세요 하고 딱 전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식당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고급 식당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술을 먹을 정도로 그 알파치노는 장님이 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렇죠. 얘기지. 꼭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 스크루지 영감이 이제 죽어서 이렇게 자기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꼭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 다르지. 예, 이게 결은 다르지만 한번 이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그렇지. 자기 한번 보고 인생을 싶었던 거야. 한번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장면 있잖아요. 찰리가 죽으려고 하는데 찰리가 눈치채고 가서 그 권총을 잡고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멱살잡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작가님 말을 듣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살고 싶은 마음에 있지. 나에 대해서 장점을 하나 얘기해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만 대봐. 어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죠. 그렇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만 대봐. 그랬더니만 찰스가 대답을 하지. 뭐라고 했지? 아우 나는 그거 빵 터졌어요. 두 가지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나만 돼. 두 가지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난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어서 너무 웃겨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얘기해. 아니에요. 아무튼 두 가지 되잖아요. 뭐 장군님은 네. 약간 중령님은 제가 아는 누구보다 탱고를 잘 추시고 페라리를 잘 몰아요.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그때 이유예요. 알파치노 대사가 뭐였는지 알아? 나 페라리 잘못 이거였던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에요? 뭐예요? 둘 다 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맞아 그거였어요. 둘 다 잘하는 사람은 나밖에 살고 없지.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 당신은 탱고를 잘 치고 페라리를 잘 mon다. 그랬더니만 그 슬레이드 그러니까 그 중령이 둘 다 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음 대사가 뭐냐면은 총 이리 주세요. 그래갖고 총을 뺏었단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그 알파치노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난 어디로 가야지 찰리 하고 물어. 이제 난 어디로 가야지 하고 찰리 하고 물으니까 찰리가 그때 얘기를 하잖아. 스텝이 엉키면 그게 탱고예요. 그게 가장 큰 명대사. 스텝이 엉키면 그게 탱고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스텝이 엉키면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이야기지. 그러면 작가님 한마디만 더 할게. 아유. 거기에서 알파치노가 찰리가 스텝이 엉키면 그게 인생이에요 하고 하니까 알파치노가 총 내려놓고 노래를 나지막하게 불러. 기억나? 안 나지? 네, 안 나. 노래를 나지막하게 부르는데 내가 그건 영어니까 내가 따라 부르지는 못하겠고 한국말로 하면 뭐냐면은 죽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또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 라는 노래를 나지막하게 불러. 난 거기서 감동받았지. 근데 아까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팽아가 얘기했듯이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거야. 죽고 싶은데. 요 명대사가 있고 그다음 학교 명대사가 있지. 그 학교 장면에 그 명대사가 있어요. 기가 막히지. 네, 나는 이 영화에 그 알파치노가 살아온 인생이랑 해결점을 여기서 딱 다
정리를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이 대사가. 오, 아, 맞아. 내가 이 드라마 천국을 하면서 말빨만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좀 늘고 맞아. 있습니다. 네. 뭐 읽어줄까요? 뭐 너무 연기를 기니까, 한번 할까요? 읽어드릴까요? 아니 기니까 거기만 읽어봐봐요. 어떤- 그 맨 마지막 장면. 아, 쭉 여기 대사를 하다가 안 길어요. 아니 대사를 하다가 음. 거기에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도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맞아요. 라는 장면이 대사가 맞아요. 있어요.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그래요. 읽어봐요. 난 지금도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난 언제나 바른 길을 알았어요. 잘 알았지만 난 그 길을 뿌리쳤어요. 왜냐고요? 그 길은 너무 어려워서죠. 여기 있는 찰리도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가 지금 선택한 길은 바른 길입니다. 신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길, 바른 인격으로 이끄는 길이죠. 그가 계속 걸어가게 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그 마지막 더 있어. 저는 여기까지 딱 좋은데. 그가 계속 걸어가게 하세요. 이 소년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아, 맞다. 유연해. 당신들의 손에 가치가 있는 미래가 달렸습니다. 아, 나를 믿으세요. 그것을 파괴하지 마세요. 네. 보호하고 포용하세요. 내가 약속하건대 언젠가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실 겁니다. 학생 상벌위원회는 이 일로 더 이상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딱 알파치노가 앉지. 그쵸. 그러면서 찰리한테 한마디 하지. 뭐라 그랬어요? 나 잘했냐? 했어. 나 잘했지. 이제 찰리가 씩 웃잖아. 이 알파치노가 진짜 말은 정말 잘한다. 영화 보는 내내 내가 그 생각은 하긴 했어요. 참 말 잘한다. 아까 태역 군인이다 보니까 말하는데 절도가 있잖아. 딱딱딱딱 끊어주면서 강조할 부분 강조하면서 절도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호응을 좀 많이 해줬지. 그리고 제가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분이 독설가인데 너무 바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싫어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나 갑자기 그 생각이 말을 들어. 돌려 할 줄 모르고 직접 깠지. 그렇지. 작가님 말 들어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그래서 나네. 형제들 간의 사이도 안 좋은 거야.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리니까. 다 하고 그게 또 바른 말이야. 아, 맞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알파치노 태역 군인의 성격이었지. 이제 좀 이해를 하네. 아까부터 이해는 했죠. 했구나. 우리 드라마 천국이 원래 그래요. 얘기하다 그래서 보면 계속 나와요. 알파치노가 네. 집에를 다시 돌아가잖아. 네. 그때 손녀한테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죠?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 손녀도 알파치노가 싫었어. 아니 그러니까 알파치노가 좋아가지고 가까이 오려고 했는데 알파치노가 맨날 소리치고 쫓아냈지. 그쵸. 그런데 이번에 거지. 가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두 사람 인생이 다 변한 거예요. 그렇지, 변했지. 나 그래서 영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여인의 향기 얘기가 굉장히 재밌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보고 싶어요. 나는 또 언젠간 보게 될 거야. 나는 어디서 탱고나 추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여인의 향기 오늘 재밌게 얘기를 했고요. 네. 우리 다음 영화는 약속입니다. 네, 약속. 전도연하고 요즘 전도연이가 제일 잘 나가. 그래요? 저만 몰랐네. 1타 스캔들도 전도연 떴죠. 이번에 킬복슨 또 전도연 뜰 거죠. 근데 전도연이 제일 잘 나가. 영화 제목이 뭐예요? 약속. 무슨 내용이에요? 대충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4월 달이 세월호 참사 9주년이 되는 해예요. 네. 그래가지고 4월 달에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맞아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 그래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적절한 선택입니다. 이야. 제가 골랐습니다. 탁월하십니다. 우리 약속했잖아. 약속. 그래요. 잊지 말아야죠. 예. 아무튼 여인의 향기 너무 재밌었고요. 여인의 향기를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